자, 오늘 고전 읽기 글쓰기 수업 키로파에디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키로파에디아는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뜻이고요. 키루스라는 옛날에 이제 고대 페르시아의 대왕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단군 임금 같은 분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이랑 이란이랑 좀 전쟁도 하고 있는데 그 이란 민족들의 단군과 같은 존재가 키루스입니다. 처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대제국을 만든 기초를 세운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가 페르시아 전쟁을 할 때 그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처음에 기초를 다진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 그리스에서 페르시아랑 싸울 때 뭐 만났던 그런 왕들 뭐 크세르크세스나 뭐 다리우스나 이런 왕들도 전부 이제 이 키루스의 자손들 내지는 뭐 그쪽 그 계열의 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고대의 가장 큰 제국을 세웠던 인물이 바로 키루스라는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되게 웃긴 게 이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은 그 이란 쪽 그 사람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그 플라톤인데 그 플라톤과는 조금 성향이 다른 제자였어요. 그래서 크세노폰이 소크라테스한테 제가 그 용병으로 이렇게 페르시아 쪽으로 갈까요? 이걸 물어보는 장면도 있어요. 이게 다른 책들을 보면은.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크세노폰은 역사의 현장에서 좀 뛰어다니면서 실제로 그 역사적인 어, 부침을 겪으면서 전쟁도 많이 이끌면서 움직였던 사람이라면 플라톤은 조금 더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그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발전시킨 사람이죠. 그래서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에 비해서는 좀 그 학술적인, 학문적인 정교함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어, 대신에 조금 더 역사의 현장에서 많이 뛰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키루스 대왕의 시대는 아니었고 그 뒤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크세노폰인데 그들 사이에 막 그 전쟁도 나고 막 그래요.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하는데 그, 그 조직에 이제 들어가서 반란군에 들어가서 만인대 만 명의 용병을 페르시아에서 이제 고용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으로 크세노폰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결국 실패해요. 실패하고 줄을 잘못 섰어요. 예, 용병이 들어가긴 했는데 줄을 잘못 서서 실패하고 나머지 그 만 명의 그 그리스 용병들이 페르시아 쪽에 고립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끌고 다시 그리스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할 때 크세노폰이 그들을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고대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라는 사람을 롤 모델로 선정을 해서 그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글을 쓴 게 키로파에디아라고 보시면 되고 그 키루스가 리더십을 이렇게 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체가 뭐였냐면 어릴 때 어떤 훌륭한 교육이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투영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역사서는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 고대 시대의 역사에 가장 그 권위 있는 책은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 뭐 이런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키루스의 이야기랑 여기 나오는 키루스의 이야기는 많이 달라요. 이 키로파 에디아에서 키루스는 말년에 되게 편하게 죽어요. 나름 편하게 죽는데 실제 이제 헤로도토스 역사를 보면은 그 어떤 부족을 공격하다가 그 여자 족장한테 잡혀가지고 굉장히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진 않고 어 쉽게 얘기하면은 삼국지 그 중국의 위초고 세 나라가 대립하는 이야기가 이제 삼국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정사 삼국지가 있고요. 그거 말고 나관중이 삼국지 연이라고 삼국지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소설로 만든 게 삼국지 연인데 약간 키루파 에디아는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정사는 어떻게 보면 헤로도토스의 역사인 거고 키루파 에디아는 약간 픽션을 가미해서 조금 더 키루스를 더 위대하고 완벽한 리더처럼 그렸고
그걸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오히려 크세노폰의 입장에서 좀 이런 리더였으면 좋겠다. 내지는 그리스가 생각한 이상적인 리더 느낌을 조금 더 많이 불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그리스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전쟁 나가기 전에 제우스한테 기도하고 뭐 이래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뭐 이게 엄밀한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러니까 리더십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 리더십의 요체가 뭔지 이런 것들을 크시노폰이라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경영학의 구루로 불려지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키로파 에디아라는 책은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이자 최고의 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 말에 반 정도는 동의하고 반 정도는 동의를 안 하는 게 읽어보면 되게 고대의 예스러운 리더십이긴 해요. 예, 뭐 그래서 좀 취할 부분만 취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 클레오파이디아라는 책은 워낙 그 당대에 유명했던 사람이 쓴 책이기도 하고 좀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마키아벨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로파이디아 보면은 결국은 군주거든요. 대왕, 왕이에요, 왕. 페르시아 황제. 그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기반을 다지고 어떤 식으로 다스렸냐 이런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전제주의 국가죠. 1인 왕이 있는 거고 근데 그 왕이 조금 더 현명한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랑은 다른 어떤 리더십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니콜로 마키아벨리도 원했던 게 이탈리아 소규모 도시 국가들이 뭐 너무 난립하니까 그 현대 국가,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춘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옆에 나라들한테 맨날 휘둘리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자기가 볼 땐 이탈리아가 되게 강해 보이는데 조그만 나라로 쪼개져 있으니까 맨날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이걸 보면 당연히 좋죠. 아, 키루스처럼 훌륭한 군주가 나와야 돼. 그걸 바탕으로 이제 마키아벨리도 군주론을 쓴 건데 그 맥락이랑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우리는 강력한 군주제 이런 거보다는 또 현명한 민주주의 체계에서 현명한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취할 부분은 취하고 이 시대의 한계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브로파 에디아의 기본적인 주제의식은 이거예요. 사람들을 기꺼이 따르게 만드는 지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의식이고 내용은 총 8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키루스의 소년 시절부터 해서 뭐 키루스가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당시엔 조그맸어요. 조그마한 나라의 출신인데 그 자기 외할아버지가 메디아라는 당시에는 대제국 그 큰 나라죠. 큰 나라에 이제 가서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아요. 교육받고 돌아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그려져 있고 돌아와서 좀 장성한 다음에 메디아에서 군대를 파견해 달라 그래요. 이 친구 나라니까 어떻게 보면 사위의 나라거든요. 메디아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그 보낸 나라가 바로 이제 페르시아인데 그 딸의 아들이 이제 키루스인 거고 그래서 사위 나라한테 군대를 보내줘라고 요청을 한 거고 장성한 키루스가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그때 군대를 재편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 약간 어떻게 보면 주눅 들어 있는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이 2권에 좀 나와 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가지고 그 원래 자기 외할아버지는 이제 죽고 외삼촌이 있거든요. 키악사레스라고 그 외삼촌이랑 함께 아르메니아도 정복하고 아시리아 군과도 이기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는 바빌론도 정복하고 그게 이제 4권, 5권, 6권 쭉 가면서 이어집니다. 그 마지막에는 키루스가 죽고 뭐 제국이 좀 혼란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1권, 2권으로 보시면 돼요. 특히 1권. 1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키루스가 그 외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게 훌륭한 리더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부분 핵심이에요. 그래서 1권이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2권에서 키루스가 군대를 이렇게 재편하면서 그 귀족들과 일부 평민들, 그 군인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치열업하는 그런 연설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볼만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1권 위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주요 내용들 중에 워딩을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축은 가축지기가 아닌 사람의 말은 듣지 않지만 인간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지배하려고 하면 대항하고 음모를 꾸민다. 이게 이제 그 크세노폰의 말이에요. 말인데 굉장히 이제 통찰이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군가한테 복종을 하긴 해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속에는 뭐예요? 칼을 갈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 원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조직도 있고 뭐 옛날에도 고대의 어떤 제왕 국가고 하니까 복종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지배를 받으면서 어때요?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 사람한테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기꺼이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칼을 간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되게 볼만합니다. 이 책들은. 이게 인간의 본성에서 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억지로 찍어 눌러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할 때 반드시 대항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게 바로 키로파 아이디어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티루스는 두려움을 심어주어 광활한 영토를 다스릴 수 있었고 공포로 굴복시켰고 아무도 대적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를 기쁘게 하려는 욕망, 그러니까 나를 좀 기쁘게 해라는 그런 욕망들을 불러일으켜서 그가 원하는 대로 이끌었다. 자, 이 문장만 보면 키루스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것처럼만 보이지만 물론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읽고 먼저 그들의 욕망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게 이끌어요.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려움을 심어주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그 왕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왕의 눈과 귀가 되는 뭐 지금으로 치면 암행어사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뭐 첩자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 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다 볼 수 있게 그 제국의 상황을 황제가 실시간으로 최대한 빠르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두려웠다는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말을 왕이 다 알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들을 주었다. 이게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뭐 그렇게 커다란 나라에 그죠? 옛날에 몇천 년 전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냐? 실제로 그렇게까지 안 됐겠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한 거예요. 아, 키루스가 나를 보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적을 하지 않게 한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어떤 상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딱 보면 뭐가 떠올라요? 딱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떠올라요. 군주도 보면 두려운 존재가 되라고 하잖아요. 마키아벨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이 책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어릴 때 키루스의 모습입니다. 주변에 그 하인들한테 먹을 걸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외손주를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몇 년을 사는데 하면서 그 이쁘다고 이게 연회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온 음식들을 하인들이 옮기기만 하고 먹지는 못하니까 그 친구들한테 나눠줍니다. 이건 너한테 주는 거야. 내게 말 타는 법을 가르쳐 주는 애썼다. 할아버지를 잘 보조한 너도 이거 받을 자격이 있어 하면서 고기를 막 나눠줘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연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겠죠. 그 키루스는 어릴 때부터 그 역사적인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이 크세노폰이 묘사한 거니까 크세노폰이 이제 이야기한 거는 어릴 때부터 남들의 욕구, 남들이 원하는 거를 채워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죠. 마음을 얻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위험에 처하거나 했을 때 자발적인 도움과 어떻게 보면 복종까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었다, 이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세노폰이 생각하는 상상을 끼워 넣은 건지 아니면 이제 만인대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거기 있던 페르시아 지역의 소문을 들으면서 키루스가 이랬대 이런 이제 야사들을 듣고 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전히 키루스가 어릴 때 모습이에요.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는 친구들과 싸우질 않아요. 기술을 겨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기니까. 이기면 어떻게 돼요? 상대는 기분이 나쁘죠. 그 나랑 경쟁을 했는데 내가 잘하는 걸로 하면 상대가
지니까 상대는 기분이 나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좀 부족한 분야를 골라서 그 시합을 제안을 하죠. 그래갖고 지죠. 당연히 못하니까. 그럼 그렇다고 자기는 움츠러들지 않고 잘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그래서 약간 좀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얻는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와 그 키루스 간의 대화에 나오는 말입니다.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랑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도 굉장히 현명한 페르시아의 왕으로 나와요. 지배자는 피지배자보다 자기 탐닉이 아니라 성견 지명을 가지고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에 앞서야 한다. 그러니까 지배자라고 해서 그 어떤 자기 욕구만 누리고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걸 오히려 부하들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기루스가. 실제로 옛날에 어, 이탈리아의 장교들이 뭐 1차 세계대전인가요? 세계대전 때 얘기라고 들었는데 이탈리아 군대가 많이 졌대요, 전쟁에서. 많이 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얘들은 전쟁을 나가면 장교들이 정찬을 다 먹는데요, 전쟁터에서도. 그러니까 뭐 테이블도 가져가야 되지, 와인에, 그죠? 뭐 와인 갖고 온 와인 잔도 있어야 되죠. 와인 보관할 함도 있어야 되죠. 깨지지 않게 또 이렇게 쌓아가야 되죠. 뭐 그런 보급품 싣고 움직이니까 맨날 느려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장교나 이런 사람들이 리더들이 자기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힘들다는 거죠. 이길수록 승리가. 근데 이제 지배자가 자기 어떤 욕구에만 충실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키루스의 이 교육책을 막 보면은 솔선수범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키루스는 뭐 자기 절제도 굉장히 강했다고 하고 그 전리품 같은 걸 얻으면은 자기가 하지 않고 전부 다 나눠주는 식이죠. 옛날에 카이사르도 그랬어요. 카이사르도 보면은 전쟁을 해서 얻은 재물들을 전부 다 부하들한테 나눠주니까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죠. 카이사르를 위해서. 그런 어떤 솔선수범이라든지 자기 욕심을 챙기지 않는 리더 이런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캄비세스라고 키루스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모자랄 때가 돼서 보급품이나 이제 물품이 군대를 이제 운영을 하려면 모자랄 때가 있는데 그 모자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없어 보이니까 가장 풍족할 때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수단을 마련해 놓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막 없어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흥부도 어때요? 흥부와 놀부 얘기 보면은 흥부가 완전히 비루해져가지고 돈이 뭐 당장 끼니도 이을 수가 없으니까 가서 좀 달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 놀부 마누라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거짓골로 와가지고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뺨을 때리잖아요. 그죠? 주걱으로. 뭐 그런 장면이 나오듯이 뭔가 내가 있어 보일 때 부족해 보이지 않을 때 그 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뭔가를 부탁을 하러 가더라도 정장을 다 입고 잘 갖추고 가서 부탁하는 것과 완전히 사람이 비루해져가지고 추리닝 입고 막 추리닝도 막 여기저기 터져가지고 그죠? 가라는 상태에서 가서 빌려달라면 어떻게 돼?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안 빌려주겠죠. 너를 빌려줘서 내가 받을 수 있겠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캄비세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급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아주 실질적인 리더십의 얘기죠. 그러니까 리더가 되면 부하들의 배를 굶기면 안 돼요, 절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남들에게 호의도 피해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때 하는 말이 더 힘을 갖게 된다. 이것도 이제 키루스의 아버지가 키루스한테 한 말인데,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무조건 잘해줄게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리더는 양날의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잘해줄 수도 있고 그 벌을 내릴 수도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힘이 강해. 너의 지위를 내가 박탈할 수도 있어. 이런 것도 은연중에 충분히 보여줘야 그들이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굉장히 양면적이죠. 키루스의 리더십을 보면은 칼과 당근을 다 갖고 있어요. 채찍과 당근을. 그래서 자기가 뭐 얻은 전리품을 다 나눠주기도 하지만 내가 충분히 너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과 그 은혜를 동시에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캄비세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복종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키로파 에디아 전 책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이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복종하는 게 내가 이 사람한테 뭐 복종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그 리더로 인정하고 팔로워십을 발휘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다라고 믿는다면은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은 복종을 합니다. 네, 정말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뭐 그 예비 작가님들한테 책을 코칭해주는 출간 코칭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 40권 정도도 코칭해주고 거의 대부분 다 성공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복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믿죠. 아, 내가 이 사람을 코치로 믿고 이제 그 진행을 하면은 내가 책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이익이 명확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더 입장에서 뭐예요?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솔선수범을 하고 내가 먼저 그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가진 것들을 적절하게 잘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그런 것들을 믿게 되겠죠, 사람들이. 근데 뭐 내가 이 사람 리더로 모셔봐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떠나가는 거죠. 어. 친구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근데 그게 힘들다면 그들과 동행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게 하려면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어, 내가 더 권력이 있는 상태라면 은혜를 베풀고 그게 좀 힘들다. 내가 그들과 크게 다른 게 없다라고 하면 동행하라는 거예요. 동행. 도와주고 함께 고민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에게 복종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따라서 절대로 무관심하지 마라. 자, 그 리더십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어요. 뭐 권위적으로 막 밀어붙여서 꼼꼼하게 이제 관리하고 쪼아서 이렇게 성과를 내는 성과형 리더십이 있고 또 되게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리더십도 있는데 이 두 개는 그 리더십 단계는 조금 하위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인간적으로 다가가고 관심을 가지고 어 그 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 이제 기본이긴 하지만 또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너무 이제 우리가 차가운 마음으로 그냥 우리는 일만 하는 사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또 리더십 발휘가 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생일이면 생일도 좀 챙겨주고, 그죠? 뭐 최근에 뭐 머리를 바꿔서 머리도 바꿨네라고 얘기해주고 그런 식의 어떤 관심들, 그 인간적인 관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AI가 아니기 때문에 리더십이란 거는 그 인간적인 면에서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에세이는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키로파 아이디아를 좀 최대한 읽어보고, 너무 두꺼워서 좀 읽기 힘들면 앞에 1장 1권은 꼭 읽으세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핵심이 뭔지. 아까 뭐 그 예시로 많이 나왔었죠. 뭐 인간적인 면도 있었고, 보급 같은 거 잘 해줘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여러 개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중에 중요한 거 내가 볼 때 한 요거 두 개다. 뭐 이 정도 해도 되고, 그런 핵심적인 걸 뽑아보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어, 중심으로 해서 에세이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키로파 아이디아의 내용을 좀 확인해서 인용을 하고 작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어, 자기의 생각을 좀 잘 정리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카페에 주니어 고전 읽기 글쓰기 수업 아래대 인문학 아카데미 카페에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로파 아이디어 재미있게 읽고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